다른 역사 전문가 선생님들과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설록화를 함께 보시죠. 가세 가운 가운 입고. 네. 넥타이도 하셨어요. 매칭이 안 되는데 뭐. 시대를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양귀비 꽃. 아 양귀비입니까 저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가 과거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비약으로 쓰였던 겁니다. 오 섬뜩하다. 좀 전까지 우리가 얘기하면서 아편이 죽음을 부르는 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가정상비약 그러면 가정에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인류가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최초의 진통제였고요. 잘 희석해서 소량 사용하면 효과가 정말 좋은 약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6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자 손녀가 이제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러면 실제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의 일부를 아주 소량을 약으로 먹이기도 했었고요.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하는 아편과 정부에서 단속하는 강력한 마약 단속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게 또 이 아편. 근데 언제부터 이 아편이라는 게 약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쓴 겁니까? 1610년 쓰인 조선시대의 최고의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아편의 효능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지를 귀신같이 치료한다. 폐를 수렴하고 기침하며 숨이 찬 것을 멎게 한다. 근데 이런 정보까지 있으면 조선시대 만약에 살았으면은 저도 의심 없이 그냥 양귀비를 찾았을 것 같은데. 다 썼을 것 같은데? 세종대왕도 이 양귀비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네네. 그 양귀비 열매 껍질을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을 한다. 그 키우는 지역은 충청도와 강원도다라고 재배 지역까지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만약 정말 마약이라고 하면 세종이 단속을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더불어서 이 위험성을 말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많이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다는 얘기가 뭐죠? 약효가 매우 빠르고 소량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많이 자주 오남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환자들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부 이제 돈을 벌고자 했던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 또 한 몫을 했다라는 거고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직종이었네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통해서 아편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몰핀을 불법으로 수입을 해서 불법으로 유통시킨 그런 밀매업자들 이들이 만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 아편 중독 문제가 한없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 시절에는요, 이 몰핀이나 이 아편의 중독성에 정말 무지한 의사라고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중독이 왜 생기고 이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8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맞아. 그 80년대 이후에 레이건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그 시기 전까지는 의사들도 잘 알지 못했고 환자들이 찾으니까 이 약을 주기 시작하고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많이 무분별하게 이제 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데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설록화가 이해가 됩니다. 왜 저걸로 준비하셨는지. 실제로 서양에서도 아편 효과를 약간 총약인 줄 알고 그래서 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까지 많이 벌었었어요.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돈 벌었구나 그걸로. 1849년에 마법처럼 아이를 채우는 진정 시럽이라고 등장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세섰냐면 그 애기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자고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모르핀. 와. 모르핀인 거죠. 그럼 그 영유아들을 마약 중독이 된 거네요. 그 약으로. 이게 사실 아주 유명한 약인데요. 사실 간호사였던 윈슬로 부인이 만든 건데요.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의 이아리에 좋은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다. 연간 판매량이 150만 병까지였다고 하고요. 150. 그러니까 진통 진정에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재울 때도 이제 이 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약을 먹고 잠든 게 아니라 몰핀에 취해서 사실은 잠든 거였고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무려 60년간 지속되다가 1911년 미국 의학협회가 진정 시럽을 영유아 사망 원인으로 꼽으며 판매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게 시럽이 나온 지 60년이 지나서 중단됐다는 건
60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와 아기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도 못 먹어서 그냥 다른 이유로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60년 동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한 건 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도 진짜 다 몰랐을까? 몰핀 계열의 약들이 중독성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관리하고 허락하고 쓰게 만드는 거는 이제 만드는 제약회사들 그리고 그거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정부였을 텐데 1960년대 메사돈 파동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메사돈? 예. 사실 메사돈이 지금이야 뭐 대체 치료제로도 쓰지만 이게 독일군이 몰핀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개발한 거였거든요. 한 20개 정도 되게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비타민 제제, 뭐 진통제, 해열제 이런 데다가 막 불법적으로 섞어버립니다. 그것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정부의 묵인이 있었고 나중에 이게 발각되었을 때 알고 봤더니 뭐 보사부의 약을 담당하는 사람, 뭐 도청의 담당자, 뭐 여당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뒷돈을 받고 좀 묵인을 해준 사건이 있었다. 근데 메사돈 같은 경우에 당시에 누가 이걸 주로 복용을 했냐면 흑산도와 무안군 주민 30%가 이제 메사돈에 중독이 됐다고 하는데 봐봐요. 30%가 중독이 됐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기잡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업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뭐 근육도 아프니까 뭐 이거 먹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드셨겠죠. 그러면서 뭐 많은 분들이 중독이 되셨다고 하죠. 공문도 모른 채 이제 중독자가 된 사람이 당국 추산으로 한 3만 명, 전문가 추정으로 한 10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파동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이 국가가 허가해 준 그렇죠. 영양제를 먹고. 그렇지. 근데 이 약이라는 게 사람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결국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돈 때문에. 자,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대마 합법화에 대한 얘기들이 막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와, 맞아요. 또 듣자니 최근에 뭐 독일에서도 합법화가 됐다고 그러고. 찬성 반대 이걸 일단은 떠나서 예. 다른 나라들 지금 합법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 그 이유도 궁금해요. 그 대마에 대한 그 성분 중에는 THC 성분은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성분 중에 그 CBD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이용해서 불면증,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될 수 있는 효과가 또 연구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대마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료적인 그 사용까지는 허락을 한다. 또 하나는 경제적 이유도 있는 거죠. 대마를 합법화하게 되면 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중독자들을 양성화시켜서 차라리 치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표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이거를 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군요. 고등학생의 40%를 다 감옥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와, 40%나 돼요? 양성화해서 관리 범위 안에 두자라고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요. 궁금한 게 네덜란드 같은 나라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그냥 오락용은 그냥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범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살인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네덜란드 범죄 문제로 심각해요. 네. 아, 그래요? 예. 네덜란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튤립 있고 풍차 들어가고 뭐 그런 평화로운 나라 아닌가요? 그게 합법화되어서 몰래 불법적으로 구입하기 위한 범죄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른 나라에서 합법화됐으니까 마약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돈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절도라든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마약 복용 이후에 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하고 마약 밀매를 위한 조직 간의 그런 총격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약하라고 주사실이란 걸 또 따로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에서는 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런 최후의 선택까지 하는데 주사기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면서 마약을 하게 하냐. 이게 결국은 국민적인 그 수준이거든요. 보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료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네네네. 해봐도 된다. 오락용으로 하는. 오락용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예 모르는 게 낫고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다. 네네네. 예. 페인 피하고 플레저를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약으로만 의지하면 결국 이제 파괴가 다가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미 시작했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